반갑습니다. 대담하소 시즌2인지 시즌3인지 알 수 없는 네, 대담하소 시즌2 첫 편인지 마지막 편인지 알 수 없는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담하소. 저는 요즘 보시다시피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살도 많이 뺐고요. 네, 저는 보시다시피 운동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벌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살크업, 벌크업을 빠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빠지기는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의 목표는 둘 다 몸짱이 되자인데 내후년까지 계속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몸 이런 건 아니고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 오늘의 주제는요. 2020년 드디어 예산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국회에서부터 시의회, 마지막 단위인 구의회, 구군, 시군 구의회까지 예산이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네. 저번 주 금요일, 오늘 15일 일요일이고 13일 금요일 날 본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됐다는 말은 2020년에 써야 될 돈들이 어떻게 쓰겠다 하는 예산이 통과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예산이란 게 세입세출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입세출이 세금 세자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세금 세자가 아니고 한 해 세자입니다. 한 해. 1년 세자거든요.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에 들어온 세입과 1년에 나가는 세출이 똑같아야 됩니다. 들어온 세금만큼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1년 단위의 회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전 세계가 다 1년 단위의 회계를 정해서 하고 그걸 보고 회계 연도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좀 쉽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해 회계 연도고요. 어떤 곳에는 2월 달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계연도를 한 해를 정하고 나니까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은 국회에서부터 쌓여서 내려오는 문제들이 지방의회에 와서는 거의 폭발적으로 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는 진짜 지방의회가 뭐 하는 곳인가, 지방의원이 뭐 하는 곳인가를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문제가 무엇인지, 요구를 할 부분은 어디 있는지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바꾸고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1년 반 정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예산을 만지면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발견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 우선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예결산의 주기가 있습니다. 예결산이라고 하면 예산은 방금 말한 것처럼 돈 쓸 돈을 마련해 두는 거고요. 결산은 쓰고 난 뒤에 돈을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예결산 주기가 1년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2020년 예산이 통과가 됐고요. 내년에 2020년 예산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21년에 2020년 예산을 쓴 것을 결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3년의 주기를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예산이 만들어질 때 3년 전, 그리고 예산이 쓰여지는 날, 그리고 결산을 하는 3년 뒤를 봐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7월 달에 등원했습니다. 선거 이후에 등원을 하고 2018년 11월경이었나요? 11월경에 첫 결산을 했어요. 그 결산이 2018년 예산도 아니고 2017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었거든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원래는 결산은 6월에 해야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선거가 있잖아요. 그 지방선거가 매 4년마다 6월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때는 그 전 기수의 의원님들께서 결산을 못 하시고 다음 저희 같은 소선들 혹은 재선된 이상 되신 분들에게 넘어오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은 2017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2017년에 예산을 확정 지은 것은 2016년이거든요. 4년 주기인 의원들, 4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첫 해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 해에 결산을 하게 돼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초선인 경우에는. 재선을 하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지만 저희 같은 초선들은 당선의 1년 전의 일을 알아야 되고 그 2년 전에 예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해에 다시 그 다음 해 예산을 만듭니다.
이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만들겠죠, 사실.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구에 제대로 계속 이어져 있는 오는 사업이 무엇인지, 새로운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그 다음에 예산을 만들고요. 이 해에 와서는 또다시 작년 결산을 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어떻게 되죠? 7월 달에 등원했기 때문에 반년치는 모른 상태에서 또다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잡겠죠. 결국에는 3년째가 돼야지 정확하게 예산도 만든 것을 알게 되고 결산도 정확하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저희한테는 이제 네. 내년 결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4년의 임기 중에서 예산 결산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해는 3년 차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라면 비합리적이고 약간 실용성이 떨어지는 제도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네. 또 그럼 4년 차도 우리가 그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선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4년이라는 기간으로 따지면 4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계연도 기간은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게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예산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볼 수 있는 기간은 2년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2년 안에 제대로 해둬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쉽지 않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책으로 이만큼. 네, 여기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요. 예산이 오게 되면 2020년 예산안을 오게 되면 책장 한 이 정도가 오게 됩니다. 띄웠어요? 3,000페이지 정도 되겠더라고요. 3,000페이지 조금 넘겠던데 3,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오게 됩니다. 저희 남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올해 2020년 예산안이 3,80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3,800억 중에서 저희가 보는 예산이 단위가 억 단위가 아니에요. 저희는 거의 100만 원 단위까지도 보거든요. 작게 보면 몇만 원 단위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게 말해서 100만 원 단위만 봐도 30만 건을 봐야 돼요. 30만 건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40일 이내에 볼 수 있습니다. 40일도 사실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한 2주 정도죠. 그렇습니다. 현실상 예산을 다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 40일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40일 전까지 의회에 그 서류들을 보내야 의무적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11월 21일이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그 본예산을 만지는 정기회, 그 2차 정기회가 보통 11월 말에 진행이 돼요. 그러면 뭐 본회의 이렇게 딱 치고 예산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간이 길면 열흘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들을 또 아무리 길어봤자 열흘 동안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합니다. 즉, 이제 쉬운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를 예습할 시간이 딱 열흘. 제대로 지금 그럼 공부해서 시험 칠 시간이 열흘. 딱 20일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3,000페이지 정도의 공부량을 20일 만에 벼락치기를 해서 결정을 해서 망치를 두드려야 됩니다. 3,800억의 예산을 20일 만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과연 올바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심화해서 명기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책자들 말 그대로 와요.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본 예산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감시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 본 예산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심의해 주세요 하고 오는 걸 예산안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예산서가 또 와요.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바꾼 게 수정돼 있겠죠. 거기에 대한 작년 게 또 있겠죠. 회기가 흘러가면서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들을 수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추이가 조금씩 바뀌어요. 결국 이거를 다 봐야 되거든요. 제대로 보려면. 그 양은 이제 이만큼이 되겠죠. 적게 잡으면 10일, 많이 잡으면 20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 말씀드려볼까요? 아까 말한 게 책자가 엄청 많아집니다. 결산까지 포함하면 빼먹은 게 결산이에요. 결산 제일 중요해요. 결산서까지 넣으면 네. 10,000페이지가 넘어갈 맞습니다. 정도의 페이지 수가 됩니다. 다 보려면. 요번에 딱 들고 다녀봤는데 여기 직원들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거 이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다니기도 애매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들고 다닌 사람도 제가 없었나 힘이 센데도 봐요. 이게 무겁더라고요. 예. 이렇게 들고 다닌 사람도 없었는지 와서 도와드릴게요 하는데 저희는 다 저희가 들고 다녔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100만 원 단위까지도 보고 싶거든요. 거기다가.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네. 예산서 안에는요. 공사의 경우
무슨 공사, 일식, 몇 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무엇에 대한 공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 책자 중에 이 두꺼운 책자 중에 세부 사업 설명서 맞죠? 네. 그 세부적인 사업들을 설명하라고 주는 문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이제 단위에 대한 거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말은 그 일식이라는 표현이 사실 저는 정말 놀랬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원되고 처음 들은 단어예요. 사실 제가 공사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심지어 18억 단위가 18억 공사 일식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되고 우리에게는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들을. 근데 그분들은 그 자세한 내용 요청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세한 내용을 줄 의무는 또 뭐 있지만 사실은 네. 공식적으로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럼 우리가 또 정무적인 딜을 해야 돼요. 안 주시면 저희 이거 통과 안 시켜드릴 텐데요. 라는 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거나 이 열흘 안에 그 과정까지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자료를 보는 과정까지. 그렇죠. 저희가 자료를 보고 책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3,000페이지 되는 책을 우선 읽어볼 수 있겠죠. 3,000페이지 되는 책이니까 한 2시간 하면 슬쩍슬쩍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2시간 정도에 투자를 해서 슬쩍슬쩍 읽어보다가 이거 이상하다 싶은 거 있으면 전화를 해서 과장님 이거 뭐죠? 라고 물어보고 그걸 다시 받고 다시 받은 걸 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 또 찾아봐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게 30만 건 있다고요. 이렇게 10번 하는 게 아니고요. 30만 건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30만 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우선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제가 원래 포커싱 했던 부분을 먼저 찾아봅니다. 찾아보게 되고 거기 관심 있었던 것을 전화해서 자료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시간, 그리고 작년 것도 다시 봐야 되고요. 그런 거 검토하는 시간들을 하다 보면 1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찾아내는 것들 다 찾지도 못한 상태로 망치를 두드린다. 우리가 결정 내릴 때 망치를 두드려야 되거든요. 망치 두드리고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또 재밌는 건 거기 가서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제가 관심 보고 있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날 당일날 가면 또다시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짧은 몇 분 안에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저희는 조금 불합리하다. 사실 예산을 통과할 때 국민들의 세금 아깝게 쓰지 마세요 하는데 그 세금을 통과시키는 과정들이 너무나 철저하지 않게 세심하지 않게 너무나 좀 러프하게 그죠.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공사 같은 것들은 경제사라든가 어느 정도 나와서 조금 전문가들이 검토한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제가 아주 많이 삭감을 하려고 했던 거는 행사들이거든요. 축제 행사들을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어떤 업체가 선정돼 있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몇 억 몇천만 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 작년에 했던 걸 비교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걸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삭감했으면 좋겠다 해도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는 또다시 이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또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제 챕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국회나 뭐 구의회랑 똑같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이거는 예산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 저희 같은 구의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단체장 밑에, 우리에게는 구청장이죠. 구청장 밑에서 일하는 과장님들은 그 예산이 삭감을 당하면 자기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습죠? 재밌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돈인데도 세금을 써서 올바르게 쓰자고 하는 게 의원들의 의견인데 그래서 올바르게 쓰자고 삭감을 하자 했는데 그것이 구청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을 삭감당한 과장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다른 시스템이에요. 과장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이 예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구청장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구청장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삭감당했다. 그러면 그 과장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시의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떤 기관의 장이셨는데 어떤 기관의 장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의 장이 오셔가지고 무릎까지 꿇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지만 뒤에 들리는 얘기는 그분이 그거를 통과 못 시키면 인사 문제까지 바로 직접적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예요,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이용해서 사실은 부위원들, 공무원들한테 그 뒷거래도 많이 하고 접대. 술도 얻어 마시고 접대도 하고 했더라고요. 아주 옛날 얘기겠죠? 예, 네. 많이 옛날 얘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접대 없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술도 같이 안 마시기 때문에 저희가 술을 지금 안 마십니다. 그래서 술도 안 마시기 때문에 접대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수준으로 매달리시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회의장 밖에 나가서는 그 사업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분조차도 회의장 안에 들어와서는 그 사업이 없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공무적으로는 네. 우리의 삭감이 옳음을 아시는데 개인적인 뭐 좀 과장하면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암만 그래도 야 너가 의원으로서 국민들의 돈인데 그런 사적인 거 영향받으면 되나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게 사적인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의원으로서 집행부랑 이렇게 협의를 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결국엔 협의거든요. 근데 그거를 협의를 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연결들이 적어지고 어떤 삭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결정이 더 쉬워지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업무적으로. 그래서 원활하게 의회랑 소통이 되고 좀 더 나은 결과들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연스럽게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 좀 애매한 얘기지만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지겠죠. 근데 일적으로도 신뢰가 깊어질 거고요. 그런 분한테 그런 제안이나 그런 얘기 들어와서 사실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분이 일을 잘해왔던 분이라서 가지는 의원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잘랐을 때 우리가 그분이 느끼실 어떤 압박감과 우리가 집행부랑 해야 될 협력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애매한 문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이라는 거란 얘기죠. 예,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저는 이걸 최근에 대학원 레포트로 냈는데요. 사실 이 구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우리로 치면 구청장이 지방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9급, 8급, 7급까지는 자동 승진이고요. 7급 이후부터 인사권을 가지는데요. 과장이면 5급입니다. 저희는 과장 5급에서 국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청장이 국장해 하면 하는 겁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네. 사실은 그게 과정이 있어요. 그 어떤 네. 심사 그 인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그 부청장님께서 거기에 아마 위원장 역할을 하고 할 텐데 아시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회는 장의 입김이 너무나 큰 거죠.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승진의 욕심이 있으신 분들, 승진의 욕심이 없을 수는 없겠죠.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단체장의 모든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저희 구의 문제점은 뭐 단체장, 저희 구청장이 그렇게 못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닌데 의전이 과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축제나 의전도 필요합니다. 축제도 필요하고 의전도 필요해요. 근데 의전을 위한 축제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의전을 하지 말라. 능력 좋으신 우리 과장님들 의전에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해보자 함에도 불구하고 과한 의전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단체장이 원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도 두 번째는 그 의전이 그 행사 자체의 본질이나 이런 걸 망치고 있는 상황까지 가도 진짜 나쁘게 말하면 그분들한테는 그 현장의 상황보다는 자신의 어떤 입지에 대한 단체장에 대한 전달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예산 삭감이다 생각했고요. 그 축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게. 그런데 이제 이번 예산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딜과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다 없애거나 그렇진 않았고요. 몇 가지가 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요 안에서 저희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그 수많은 예산 중에서 우리가 목표해서 타겟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지라고 했던 부분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내년에 또다시 올해 또다시 지켜보고 이제 2020년에 또다시 지켜보고 2020년 결산 때 21년 결산 때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그게 2022년이 되는 순간 저희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또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전에 또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상임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임위를 나눠서 담당하는 과를 나누거든요. 남군 워낙 작기 때문에 두 개로 나뉘는데 사실 이게 2년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6월에 상임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아까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는 게 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네.
무서운 얘기인데 1년도 제대로 못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상임위가 바뀌면 이전 다른 상임위에 있던 분들과 세미나를 한다든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얘기했던 거, 우리가 딜했던 거, 그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